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차 유부남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금은 제법 자리를 잡고 매출도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내랑은 소개팅으로 만나서 연애하다가 결혼하였습니다. 현재 아내는 임신 중이어서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평소처럼 퇴근을 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처제도 와 있었고 아내랑 심각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학자금 대출은 갚아야 되는데 취업이 되질 않아서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취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졸업한 지 2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도 취업을 못할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 높은 곳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 회사를 지원해 보라고 하였더니 지금까지 이력서만 500곳도 넘게 넣었는데도 잘 안 된다고 속상해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저희 회사에 일자리 없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인테리어 소품 및 가구를 유통 및 제조를 하고 몇 개의 직영 매장이 있습니다. 말이 좋아서 사장이지 지금도 현장 설치도 하고 공장에서 제조도 하고 자재를 사러 다니고 이 일 저 일 구분 없이 사장도 모두 다 해야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이런 작은 회사에 별도의 자리를 만들어서 취업을 시켜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지인들에게 취업 관련해서 부탁을 해보았지만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 다들 쉽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일단 아내와 처제에게 힘들 것 같다고 하였지만 그래도 간절하게 부탁을 계속하여서 생각해 보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과 말레이시아에 수입해 오기로 했던 신제품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지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인테리어 소품 및 가구들이 생산 코스트 때문에 해외 생산이 많아 해외 출장이 많은 편입니다. 현지 업체 관계자들과 회의를 하는데 그날따라 언어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자꾸 불량이 나다 보니 저는 저대로 업체 관계자는 관계자대로 예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와 중국어를 전공한 처제에게 전화를 하였고 전화로 즉시 통역을 하면서 일을 잘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신제품도 문제없이 잘 생산이 되었고 추후 생산 일정도 잘 협의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는 길에 처제 선물도 사서 왔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처제 도움을 받게 되었고 같이 창업한 친구들과 상의한 후 해외 소싱 담당자로 처제를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처제는 너무 고맙다면서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여자라고 봐주는 거 없다며 언제든지 해외 출장을 나갈 수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처제는 처음 와서는 제조도 조금 해보고 설치도 조금 해보고 자재도 사러 다녀보고 매장에서 손님 응대도 해보면서 전반적인 회사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개월이 지난 후부터 해외 소식 및 해외 업체 관리 업무를 주로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언어가 자유롭다 보니 확실히 업무 보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처제는 해외 출장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같이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출장지가 우기라서 수시로 비가 많이 올 것을 예상을 했지만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왔고 저희는 베트남 남쪽 지역에서 약 2주간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길은 없어지고 전기도 잘 안 들어오고 전화 및 인터넷도 안 되고 식사를 제때 하는 것만으로 감사할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호텔을 잡고 지냈지만 멈추지 않는 비에 호텔도 침수가 되면서 현지 업체 기숙사 방에서 비가 멈추고 호치민 시내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지내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 화장실 등 별도의 공간도 없는 그곳에서 처제와 약 10일이나 같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냥 멍하게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옷 갈아입는 것조차도 불편하였고 전기는 수시로 정전이 되어서 어둡게 있었던 시간도 많았습니다. 간간히 인터넷이 될 때 메신저로 한국의 안부를 보내고 간단하게 업무 관련 대화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 외에는 주로 처제와 대화를 하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술 마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같이 지내면서 처제도 저도 서로에게 편해졌고 어느 정도는 편한 복장으로 벗고 있었습니다. 맥주와 그 나라 전통주를 마시다 보니 몸은 더워졌고 전기는 나가서 에어컨도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고 싶어도 거세게 비바람이 쳤기에 열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먹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자다가 움직임이 불편해서 깨어서 보니 처제가 속옷도 입지 않은 채 저를 끌어안고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나자 처제도 일어나면서 왜 그러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옷을 왜 안 입고 있냐고 묻자 지난 밤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면서 기억이 안 나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술 기운에 옷 벗기 왕게임을 했고 결국 처제가 다 벗게 되었고 제가 처제랑 강제로 관계를 가지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더니 정말 기억이 안 나냐면서 결국 어제 처제가 허락을 하였고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제도 너무 좋았다면서 앞으로 잘 지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너무 당황스럽기만 하였습니다. 그렇게 호치민으로 나와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기 전까지 몇 번의 잠자리를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원래 관계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는 형부와 처제로, 회사에서는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 말입니다. 그 후로 출장이 잡히면 처제는 저한테 또 같이 안 가냐고 묻는데 참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최근에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술을 먹다가 처제랑 눈이 마주쳤는데 서로 뭔가 통했는지 집에 가봐야 된다며 둘이만 빠져나와 와인 한 병을 사들고 모텔에 간 적도 있습니다. 물론 모텔에서 관계도 여러 번 가졌습니다. 처제에 대한 제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있으면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다고 얼마 있으면 태어날 아기가 싫거나 헤어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는 낮에 회사 메신저로 처제의 노골적인 만남의 요구와 대시가 오고 있는데 정리하고 거절하는 것이 당연히 맞지만 저도 처제의 저런 행동이 싫지 않습니다. 오히려 처제가 정리하자고만 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